그들은 무엇 때문에 한 한국인을 그리워하는 걸까? 이 콧대 높은 서구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황인, 옐로우인 그 뭐 법인장 한 명을 그리워한다는 걸까? 그걸 이제 주제로 삼았고요. 부제는 감성 마케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감성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이제 부제를 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인사부터 우선 나눠보시죠. 옆분들하고. 봉슈. 봉 쪽에 이렇게 악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봉슈. 네, 프랑스 인사죠. 부에노스 디아스. 스페인어 인사. 오전 아침 인사. 네, 본조르노. 우리 여기 숙녀분들 계시는데 텔레비 분수에 이렇게 동전 던지고 있으면 젊은 이태리 남자들이 본조르노 하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봉지야. 봉지야는 어디 말 같아요? 봉지야는 따봉 할 때 봉. 포르투갈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 유일하게 쓰는,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 말. 봉시야. 아침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두 앙샹떼와 맥시보크가 있는데 우선 따라 해보시죠. 앙샹떼. 앙샹떼. 맥시보크. 멸치볶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맥시보크.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뭐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만나서 반갑다 할 때 이제 우리 보통 나이스 투 미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엉샹떼 하면 와우, 이분 굉장히 품격이 있는데 브로드하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엉샹떼. 그리고 이제 맥시보크. Thank you so much입니다. 아주 고맙다. 이제 이 인사가 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혹시 그 우리 이석영 위원장님이 혹시 불어 같이 한번 해보셨나요? 불어 너무 좋으세요. 네. 아니 해외 특파는 오래 하셔. 그러니까요. 아니 이분들이 발음이 좋다고. 자, 저는 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 35년 일을 했고요. H그룹에 세 차례 21년간 유럽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16년, 비엔나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H상사에서 파리 지사장을 했고요. 기아차 프랑스 중부유럽 법인장, 아까 소개해 주셨지. 그 다음에 현대차 프랑스 법인장을 했고, 현재는 글로벌 이노바시옹이라는 회사로 이제 컨설팅과 강의하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파리 스타시옹 F라고 있는데, 파리의 13구에 1000개의 스타트업을 모아놓은 인큐베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 글로벌 어드바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파리를 주고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나눴던 것은 해외에서는 파리의 아슈어세, 구글 프랑스, 에색, 이날코, 비엔나 공대, 국립 비엔나 대학, 뱅커보스야. 특히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육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프랑스 장교들과 함께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대학원, 기업, 공기관에서 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2017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출간하셨는데 어떤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니까 한불 130년 역사, 한불 130년 교류 역사면요. 1866년이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했잖아요. 20년 뒤인 1886년에 조선과 프랑스가 조약을 맺었어요. 수호조약,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 130 몇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많은 한국인들이 프랑스에 체류도 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중에 아직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깊이 기억에 새겨 있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을 누구를 지정을 했어요? 저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이 한 아시아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걸까?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게 오늘 컨텐츠의 한 주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새로운 영감의 대양을 저와 함께 항해할 것입니다. 박수! 동의하시는 박수.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이미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열어가시는 그런 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대신 제가 서머리 했습니다. 서머라이즈해서 정리하는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왜 저 친구는 왜 자기 이야기만 하나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펼치는 순서는요, 워밍업,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감성 마케팅,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Q&A, 질문,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지금 파리에는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한 100여 개의 한국 시장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350개. 엄청 몇 년 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K식료품, K마트에 우리 식품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고요. 그리고 K-팝 뮤직 비디오는 말할 거 없고, 특히 이제 젊은 애들 사이에 온라인 게임과 웹툰은 우리 웹툰들이 거의 지금 잠식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리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 파리바게트, 예, 또 파리 화상, 이제 줄을 서요 이 젊은 애들이. 그래서 아니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서는 거냐? 맛있다는 거예요. 예, 맛있다. 그만큼 이제 서구인들의 입맛도 우리가 정복해 가고 있다. K 아티스트 말할 거 없죠. 가수 배우. 그 다음에 한국문화원에 우리 한국말을 배우려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을 하는데 줄을 또 섭니다. 여러분 엔간 이 코리아라고 서울이라고 이렇게 셔츠 입고 가시면요, 파리 가면은 젊은 애들이 우리말로 다 말 걸어와요. 그 정도로 우리말을 하고요. 18세 이상의 유럽의 젊은 애들은 거의 우리나라 노래를 뜻도 모르고 다 따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우리 독일 친구 부부가 왔는데, 독일의 40, 50대 넘은 여성들은 우리 넷플릭스에 우리의 그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최근에 했던 뭐 세작 이런 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K 디자인, 패션 한복. 저희 후배들이 지금 샤넬이나 이런 쪽에서도 거의 뭐 수석까지는 아니라도 부수석 디자이너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 의료, 그렇죠? 설비들, 뭐 약들, K 뷰티, 코스메틱, K 바이오, K자가 붙지 않는 게 없어요. 예, 이 정도로 한류는 대단한 지금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자의 또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포스트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 한국인, 한국 제품, 상품 서비스는 초인류 이상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대기아차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 제가 시작했을 때 38개나 있어요. 유럽에 가면요. 브랜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하시죠? 얘는 중국 애들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38개 중에 우리 H차, K차가 우리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 가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게요?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 20년 전에 시작할 때 거의 바닥이었어요. 네. 예, 완전 바닥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마켓쇼도 1000대 중에 2대, 3대, 그러니까 0.2%, 0.3%.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가셔서, 저기 우리 차 보인다, 이 정도 되려면은 막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 100대 중에 2대 정도는 보여야 우리가 이제 뭐 유럽에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저기 현대차 가네, 기아차 가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0.2%, 0.3%밖에 안 됐다. 이제 그 정도로 어려운 브랜드였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은 뭐냐? 사업 목표를 꼭 달성해라. 우리나라 기업은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목표 달성해라. 그다음에 최고 성장 브랜드로 만들어라는 게 미션이죠. 여러분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코카콜라가 첫째 연도에 판매 물량이 얼마라고요? 25병밖에 안 됐대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처음이 있고, 또 성숙된 브랜드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자,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위기, 미션, 마케팅, 이거에 대한 컨셉을 좀 나는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왔듯이 저는 이제 숙제, 미션, 이런 건 내가 기꺼이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면 이거를 좀 뭐 팔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시장은 내가 섭렵하고 도미네이트 차지하도록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이렇게 시장의 존재 이유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 여기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과 시선을 그렇게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나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내 손 안에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제대로 못 팔고 있다. 내가 이제 각자의 지금 다 활동 그 스코프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나태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간과 인력과 뭐 또 투자, 물질적인 투자도 들어갔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고 뭔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 어떤 기회상실이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 전략적인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되니까 성현이네요. 자, 위기여 제 이제 모토입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제가 정했던 모토는 위기여 시련이여 아픔이여 새로운 환경이여 올 테면 오라. 내가 얼마든지 요리해서 내가 더 위대한 기회로 만들겠다는 게 제가 이렇게 써붙였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들도 이야기하고 뭐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어려움과 부족함은 오히려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으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환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시더라도 몸과 마음, 환경적인 아픔이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실패 같은 어떤 개인적 난관들을 다 겪고 계세요. 그리고 관계적 갈등, 뭐 이제 어떤 주변인과의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나 경쟁력, 능력의 한계를 항상 느껴.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물적인 결핍이 심하잖아요. 재정적인 결핍. 시드 마니가 있어야 또 제대로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픔과 결핍과 부족한 게 오히려 우리가 현장을 향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에 동의하시면 박수. 감사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마인셋이 뭔가 하는 거죠. 자, 혁명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개혁, 혁신, 이노베이션이죠. 제 회사 이름도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의 불어거든요. 이노베이션이. 그다음에 변화. 우리가 또 한꺼풀 벗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끝나고 하는데 친구가 한 4, 50등 하던 애가 갑자기 막 4, 5등 하고 그러잖아요. 한꺼풀 팍 벗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 뭐 영어든지 뭐 일본어든지 중국어든지 불어든지 독어든지 마스터한다는 것. 그다음에 경영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영업, 취업, 창업, 기업을 생존케 하는 이런 거에 공통적인 마인셋이 뭘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이거를 하려면 어떤 마인셋이 필요한 거예요? 예. 피냄새입니다. 피냄새. 즉, 이 배수진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뭔가 좀 이렇게 절박해야 되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찾고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환경으로 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런 무거운 미션을 가졌는데
나는 그런 환경, 새로운 걸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코스모폴리탄은 뭐냐면 사유나 행동 반경, 사유 뭐 너무 어려운 말인데 생각,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범위가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세계 시민을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해보실래요? 코스모폴리탄. 바로 여러분들이 코스모폴리탄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글로벌 기업가잖아요. 글로벌이라는 게 꼭 해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가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시장, 고객들의 특성과 개성, 각각의 다 개성과 특성이 있잖아요. 그 문화와 관행의 다양성을 일단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객과 파트너들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대신 우리가 가진 분야에서 최적의 경쟁력과 자질을 갖춰서 우리의 세대를, 우리의 구성원들을 리딩해 간다.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기업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의 특성과 개성을 일단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 그리고 나는 내 실력을, 비수를 갈아서 내 실력을 쌓는다.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이제 말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다 아는 말씀이십니다. 말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돼.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선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 이게 바로 마케팅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요, 절대 충동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많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치밀하게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의 고객들과 파트너들은 그를 치밀하게 비교하고 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그런 무거운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야, 그러면 결국은 전방위로 해야 되겠다. 마케팅을 이렇게 한쪽만 가지고 안 되고, 채널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만 가지고도 안 된다. 전 채널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이게 70가지 제가 했던 마케팅 종류입니다. 완성차 한 대를 팔려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마케팅의 뿌리는 뭐라고요? 결국은 어튜먼트더라. 동조라는 거예요. 동조가 뭐냐면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마케팅의 뿌리가 되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즉 고객들의 감성과 문화적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 있다. 비엔나에도 제가 5년 근무를 했거든요. 도급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슴을 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문화적 코드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여기 이제 의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상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그 문화적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컬처럴 코드를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판다는 거는 뭐예요? 유명한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판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래요. 사람을 움직여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잘 판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다니엘 핑크라는 박사예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세일즈다. 근데 저는 여기 오늘 들어서부터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시고 명함 이렇게 주신 저는 포럼은 처음 봤어요. 네,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이 분위기가 따뜻하고 해서 내 마음이 동했어요. 네, 역시 그 세일즈를 잘하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조라는 거예요. 동조. 주파수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저는 이제 완성차였으면, 누구를 감성 터치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우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조직원들, 동료들을 터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료들이 아침, 저는 뭐 6시 반에 해외에서나 여기 양재동 근무할 때도 6시 반이면 출근했지만 현지 직원들은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9시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일부러 빨리 가지 않아요. 9시 반 정도 3층이었거든요. 1, 2, 3, 3층에서 3개 층을 쭉 돌면서 복도에서부터 이제 프랑스니까 봉주 하죠. 봉주 하고 이제 복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하고는 악수하고요. 눈을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보고 눈을 피해서 하면 안 되고 눈을 보고 봉주 하고요.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프랑스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저 원장님 아시겠는데? 프랑스 여성들한테 비주. 아니 그렇게 함부로 비주하면 안 되지 처음. 우리 직원들이니까. 아니 이렇게 비주 네. 이렇게 뺨에다 하는 건데. 네, 뺨에요. 친한 관계일 때 하는 건데. 그렇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비주하면. 안 하면 이제 우리 여직원들은 삐져요. 처음 만나서는 비주 못 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남자들처럼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네, 쪽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쪽 뺨 이쪽 뺨. 그게 비주예요. 여기 입술 닿으면 안 됩니다. 남자끼리는 안 해요. 네, 남자끼리는 남자, 비주를 해요. 여자, 비주.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서구의 직원들은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눈물이 많아요. 우리가 눈물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요. 아무리 자동차 회사지만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또 본사는 파리 시내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대의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둬야 돼요. 40-50km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차를 몇 번 바꿔 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눈 내린 날 우리 직원들을 올려서 내 방에 불러서 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차를 몇 번 바꿔 탔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면 벌써 눈물 쫙 흘러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미션을 주죠. 우리가 또 멤버가 그럴 텐데. 예. 미션을 주죠. 이게 터치가 됐을 때, 예, 회사에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또 하고 나면 진짜 여러분 뭐 여기 다 경영진들이시지만 칭찬해 줘야 돼요. 이미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어. 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대답을 했을 경우에 칭찬을 해줘요. Great 해줘요. 그때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게 되는 거고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동료들을 터치하는 것도 이제 수십 가지 감성 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오른 시장을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감성 툴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이제 프레스라고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가장 뭐 대한민국이든지 해외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 기자들, 언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제품과 서비스는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 전문 기자가 있잖아요. 프랑스 몇 명이에요? 650명의 전문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터치하면 그거는 이미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들, 파트너들, 뭐 프레스 이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감성 마케팅이라는 건 한마디로 맞춰주는 거다. 공감을 하는 거다. 와우!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리액티비티. 대응을 빨리 해줘요. 대응. 그죠? 고객들이 뭐라 하면 바로 대답해주고, 팔로우를 해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화이트 와인이죠. 화이트 와인이 가장 어울리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회, 좋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 굴, 예, 좋죠. 굴. 해물이죠, 결국은. 뭐 치즈도 있고 뭐 소고기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해물에 먹는 거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자, 이렇게 해물 먹을 때 여러분 이제 파리에 가시면 이렇게 플라토라고 쟁반 위에다가 이렇게 굴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트 와인을 먹는 건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회장님? 그냥
그냥 예, 그냥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화이트 와인이 가장 맛있게 성장하는 것은 석회질 자갈밭, 석회질 토양이에요. 석회, 라임스톤. 라임스톤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땅이에요? 바다 땅. 옛날에 조개 껍질, 예. 생선 가시들이 수십억 년간 문드러져서 거기에 이제 석혀 800m, 900m 이렇게 침전돼 쌓여 있던 것들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1년에 뭐 몇 미리 정도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우리가 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석회 토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화이트 와인이 그걸 자양분을 먹고 그 포도알이 자랐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기뻐요? 자기의 옛 고향 친구. 본향의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케미를 이루고 맛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와인을 마실 때 주로 해물을 먹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수십억 년의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서 이미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저와 우리 회장님과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멤버님들과 이미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동의하시면 박수. 이미 오래전에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우리의 고객들도, 여러분의 고객들도 이미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기다려요? 우리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케팅이고 이게 감성 마케팅인 거죠. 자, 파리 프랑스 월드컵 파리로 올라가면 왼쪽에 8만 명의 관중이 모여있는 프랑스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승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한 아시아인 사나이인 넥타이를 풀어젖히면서 제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시축을 하죠. 네, 시축을 하죠. 그러면요, 시축하기 전에 여러분 그 유럽의 축구 경기장 분위기 아시죠?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지 않아요. 상암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야유를 보내는 거죠. 근데 뻥 차니까 제가 이제 옛날 초등학교 때 축구 좀 했습니다. 예, 차는 폼이 좀 다르잖아요. 공 옆에 왼발 놓고 이렇게 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얼마 못 나가는데 차고 나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어요. 원래 계획이 없어요. 근데 빅스크린에 양쪽에 경기장 빅스크린에 비쳐요. 그 다음에 전국 TV에 저를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이크를 뺏어 들죠. 제가 뺏어서 어떻게 스피치를 하냐면 천천히 해야 돼. 너무 빨리 하면 또 울려서 안 들리니까. 봉수아 메담 메시유 봉수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제가 여기 온 것은 프랑스 시장을 정복하러 왔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여기 온 것은 8만 관중, 저희의 고객이 될 여러분의 가슴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그러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안해동해요, 얘들이요. 이 프레지던셜 트리빗만 넥타이 찬 사람들만 안 일어나지 이쪽은 다 일어나서 이제 즐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고안했거든요. 두 손을 현대차 핸들에. 왜냐면 우리 차를 시승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고 고안한 거예요. 이 모션이 있어야 되겠다. 한 브랜드는 펀이 있어야 돼요. 펀. 신명남이 있어야 뭔가 좀 더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저를 따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가자! 현대하면 안 돼요. 뭘 했겠어요? 알레? 우승. 프랑스. 그러면요,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중들은 뭘 느끼냐면, 와우! 자기 알고 있는 H 브랜드는 아주 작은 브랜드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파워풀한 브랜드란 말이냐?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서 H차 쇼룸에 한번 가서
시승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 마케팅, 그죠? 가슴을 터치했죠. 분명히 터치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 돌발 사고죠? 뺏은 거지, 뺏어가지고. 뺏어서 했죠. 아, 대단하시네요. 원래 발. 아니 원래 내 현진 부사장이 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못 하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8만 관중이 모여 있는데. 자, 그리고 월드컵, 유로컵, 에펠탑, 펜팍, 예, 파리 다 가보셨죠? 예, 에펠탑에 건너편에 트로케아데로라고 물대포 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쪽에 사진을 찍으려면 여기서 원래 찍어야 돼요. 에펠탑을 찍으려면. 그런데 이 분수를 메꿔서 3, 4만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응원석을. 그리고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우리 경기 32경기를 볼 수 있도록 월드컵, 유로컵을요. 지금 보이잖아요. 10m, 30m 빅 스크린이에요. 밑에 무대가 있어요. 자, 무대가 있잖아요. 빅 스크린 보여주죠.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프타임이면 올라가서 똑같이 했어요. 우리 차 타보라고. 우리 차를 타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막 움직이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피냄새가 나죠. 예. 그리고요, 제가 이제 왜 이 프랑스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일개 한 브랜드의 법인장이 저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저 위에 이제 불어로 써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굉장히 프랑스 경기가 안 좋았어요. 자동차 신시장이요, 250만 대가 150만 대가 돼, 100만 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푸조, 뭐 르노 공장들 몇 개씩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프랑스를 믿는다, 니들을 믿는다. 분명히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나는 메시지를 그렇게 넘겼어요. 던졌어요. 그것들이 이제 프랑스 국민들한테는 큰 그런 용기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너맹수골 볼랑, 두 손을 현대차, 기아차들 하잖아요.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하고 사진 찍으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이요, 수천만 유로짜리 선수들이에요. 제가 이제 하잖아요. 저 앞에서. 안 하면 똑바로 하라고 제가 막 지적질해요. 이렇게 하죠. 즐겨요. 이 브랜드는 리추얼이 있어야 돼. 리추얼. 신명나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더니, 그 다음에 파리 모터쇼에 그림을 잘라서 로고를 삼았어요. 파리 올림픽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 책임자고도 알거든요. 자기들 이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사진 찍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사진 찍는데 이거 만들었대요. 이거. 에펠탑처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 에펠탑을 만들어서. 스타 마케팅 했죠. 예. 국민들이 보고, 저 스타가 저 H차를 타네. K차를 타네. 나도 그럼 타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걸 갖게 되잖아요. K-팝 후원했어요. 뭐 2PM, 뭐 싸이. 그 사람들 오면 우리가 차 대주고요. 왜냐면 이런 제품은, 핸드폰은 국가 오리진을 안 따져요. 근데 자동차는요, 우리가 유럽 공장에서 다 나오는데도 야, 저거 어디 차냐, 어느 나라 차냐 이렇게 물어보는잖아요. 우리 그 슬로바하고 체코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판매되는 차는. 한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K-팝이 어쨌든 한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한류도 저희가 그걸 했고요. 페이스북 이런 것도 5,200명이 6개월 만에 18만 명이 되었어요. 18만이 되고, 맨 밑에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주말이면 바게트를 사오면서, 거기는 파리는 택시를 아무 데나 탈 수 없어요. 정류소에서만 탈 수 있는데 30분이고 기다려요. 추운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똑똑똑 두드려서 너 이 손님을 몇 분이나 기다렸느냐, 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주죠. 택시 명함. 우리 H차, K차가요, 택시 한 대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그 내구성을. 결국은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파리에 가시면
얼마나 많은 우리 H차, 기아차 택시들이 보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제가 따스함을 전했다는 거죠. 예. 전방위 네트워킹. 사르코지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총수잖아요. 제 여친 파리 시장 안 이달고, 그 밑에 미셸 플라티니, 이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거진에 뭐 대통령 이름 나오고 제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프레지던트 현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와, 현대가 작은 브랜드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하고 같이 먹네, 노네. 그래서 그 브랜드의 파워를 느끼는 거죠. 브랜드 앰베서더. 우리 브랜드를 내가 없어도 우리 차를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물론 오늘 사업하시고 계시지만 브랜드 앰베서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다 따라하잖아요. 지금 나 없는데도 이거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두 손을 현대차 핸들에. 네?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 도대체 550만 프랑스 공무원들은 어디 갔단 말이냐. 증명서 하나를 받는데 지금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신분증 하나 받으려면요 2주 전에 예약 2번이나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예요. 자, 우리 주민센터 증명서 2분도 안 걸려. 졸업증명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부24 단 몇 초. 전번에 한번 문제가 있었지만, 예? 자동으로, 맞죠. 이게 바로 K-리액티비티, 한류, 대응하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전 산업계 최초로 우리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걸 구축을 했어요. 싱가포르 그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해서 품질 불만 제기를 당일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여직원이 쌓아놓고 3개월 만에 그 대응 편지를 써요. 거기는 무조건 편지를, 등기를 보내잖아요. 품질 불만이 나오면. 그거를 제가 3일 만에 하도록 신속 처리를 했어요. 우리 이제 직원들을 불러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점이 하던 걸 우리가 이제 직접 직영법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혁이 있었던 거죠. 자, 내 명함으로 만나지 못할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명함 있으시면 오늘 많이 제가 봤지만, 여러분의 명함으로 못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 멘티들한테도 꼭 배낭여행 갈 때 명함 만들어 가라.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주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인스타 그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명함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인스타 주소라도 넣도록 주소를 연락처 넣어서 명함을 가져라. 그 명함으로는 네가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뭐 특파원이 이런 기사들을 썼죠. 프랑스 파리 법인장이 기아차 파리 법인장이 5,000장 명함을 찍더라. 월 5,000장, 월 5,000장. 그죠? 여러분이요, 어떤 업계에 계시든 간에 월 5,000장의 명함을 건넬 수 있는 용기와 그 정도의 어떤 활동력이 있다. 그럼 그 업계는 이미 평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본 수가 알려주세요. 네? 타본 수가 알려주세요. 점심시간에는요, 저 직원들하고 밥 같이 안 먹었어요. 혼자 나가서 오래된 넓은 주차장 있잖아요. 야후, 프랑프리, 르크레 이쪽에 오래된 차에다가 명함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 봐온 사람들 도와주면서 제 명함 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푸조 308을 타고 있잖아요. 와, 이 차 좋다. 나도 좀 타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나는 현대 프레지당 법인장인데 나중에 차 바꿀 때 되면 이 명함을 보여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직원 못 데려가요. 점심시간에. 왜냐하면 수 걸어요. 점심시간에 일 시켰다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예. 철저해요. 여기도 요새는 그렇다면서요. 요새는. 명함 뒤에는 이렇게 썼어요. 고객 만족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우리 거를 타본 소감을 내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아 때는 이렇게요. 똑같아요.
촌스럽지만 우리 차를 모르니까 그림까지 다 넣었어요. 예, 저라. 스포티지, 뭐 스포타시, 시드는 이제 유럽에서 생산되는 씨싹을. 자, 현대 때 똑같아요. 예. 근데 5년 트리플다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한 브랜드 책임자가 월 5,000장 명함을 건네주고 직접 고객 의견을 청취하잖아요. 하고 매일 10명을 뽑아요. 아침에 이제 그 전날 판매된 뭐 몇백 명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게 다 나오거든요. 양재동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10명을 골라서 제가 전화를 해요. 15초밖에 안 걸려요. 몽슈 회장 이건데 현대 법인장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진짜냐고 막 이래요. 맞다. 잘 굴러가느냐? 어제 가져간 차 잘 굴러갔냐? 우이. 예, 그래요. 근데 그 말을요. 그러고 이제 끊어요. 그러면 그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옮기는 거죠. 현대 책임자는 직접 전화까지 왔더라. 그다음에 수리에 간 사람도 10명을 골라서 어제 수리에 갔는데 우리 직원들 친절하더냐? 뭐 제가 이제 책임자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프랑스 자동차 업계 종사사상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기사를 썼더라고요. 후대론.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후대와 후배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 최초로 수소차 런칭을 하고 왔어요. 레글리퀴드라는 프랑스 수소 회사랑 해서 이제 런칭을 하고 왔고요. 자, 드디어 좋은 유산을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줬어요. 지금 저 밑에 보면 피아트 마이너스 25, 푸조 시트로엔이 마이너스 21, 르노 마이너스 18.6, 도요타마저도 마이너스 6.9, 현대차 35% 판매 선장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났고요. 그리고 이런 감성 마케팅의 결실은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0.2%, 0.3% 마켓시어가 합쳐서 지금 4% 됐고 현재는요 우리 후배들 우리 그 현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10%대예요. 유럽에서. 그리고요 업계 최고 성장 모던 프리미엄 이미지. 옛날엔 창피하다고 가지도 않는 브랜드예요. 지금은 꼭 쇼룸에 가보고 싶은 브랜드로 바뀌었어요. 꼭 타보고 싶은 브랜드로 바뀌었어요. 물론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계열사, 뭐 후배들, 우리 현지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어떤 이런 감성 마케팅에 그런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퀴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요?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움이래요. 열망, 그리움. 아까 이제 제가 최초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직도 가장 그리워하는 한국인 상사맨. 그럼 그 그리움은 뭐냐? 제가 그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어떤 감성 마케팅, 저는 뭐 감성 마케팅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 오늘 여기 도정 포럼 멤버님들이 계시고 더욱 빛발근 앞방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